여야가 쟁점이 없는 법안은 상임위원회에서 바로 통과시킬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구하라법이라든가 특히 이제 간호법이라든가 조금 더 접근이 되어 있는 전세사기 특별법 같은 경우는 서로 논의해서 상임위에서 통과시킬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야정 협의체를 통해서 법안과 예산을 정말 진지하게 국가의 위기를 관리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선행지수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야정 협의체 구성 관련해서는 조금 이견이 있었지만은 저희가 뭐 합의한 것도 있었습니다. 네. 얼마 남지 않은 8월 본회의 중이더라도 쟁점이 없는 꼭 필요한 민생 법안은 우리가 처리하기로 그럼요. 예. 그렇게 뜻을 모았습니다. 네, 국민의힘 배준영 원내수석입니다. 오늘 양당 원내수석이 만난 이유는 여야정 민생 협의체 구성에 관련된 실무 협의를 하기 위해서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 사안에 관련해서는 저희 추경호 원내대표가 제안한 바 있고 또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께서도 말씀하시는 바가 있고 그래서 저희가 실무 협상을 통해서 이것을 진행하면은 좋겠다라는 의지에서 제가 제안을 했고 오늘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실무 협의체를 어떻게 하면 좋겠다라고 구체적으로 좀 제안을 한 바 있고요. 그래서 제가 제안한 것은 좀 쉽게 얘기하면은 전쟁을 하더라도 앰뷸런스는 다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회가 지금 개원한 지 2달이 훨씬 넘었는데 여야가 지금 정쟁에 휩싸여 있고 손에 잡히는 결과가 없고 또 국회가 국민들로부터 지탄받는 상황이 계속되기 때문에 쟁점 법안이라든지 이런 것을 제외한 여야가 타협 가능하고 별 무리 없이 통과시킬 수 있는 것은 여야정 실무협의체를 통해서 통과하면 좋겠다라는 그런 제안을 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에서는 그 여야정 합의체에 대해서 조금 다른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당 원내수석의 말씀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네. 쟁점이 없는 법안은 언제든지 통과를 시킬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배준영 수석님과 저도 그렇고 뭐 여야의 큰 쟁점 있는 법안은 여러 이제 어려움들이 있기 때문에 거부권까지 가고 또 재의결까지 가는 과정이 있지만 쟁점이 없는 법안은 언제든지 통과시킬 수 있고 그 시점에 상관없이 할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같이 동의를 했고요. 다만 여야정 이제 협의체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서로 좀 의견이 다른 부분은 이겁니다. 지금의 국정의 난맥상 그리고 특히 우리나라 국가 위기 상황에서 이 돌파구는 어디서 찾을 거냐. 그러니까 실무 협의회도 언제든지 구성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그렇지만 전제 조건은 역시 대통령이 이 국정 기조를 전환하고 국가 위기 극복에 있어서의 대통령의 리더십이 발휘돼야 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대통령이 국가 위기에 대한 현안 진단이라든가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여야 영수회담을 진정하게 한번 해보고 그런 가운데 대통령이 참여하는 원내대표도 초대를 하는 거죠. 이런 여야의 상설 협의체를 한번 구성해서 법안이라든가 예산이라든가 국가 아젠다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한다고 하면은 거기에서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실무 협의체가 만들어지는 것이 더 나은 것이지 지금 국정의 난맥, 여야의 문제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저는 대통령의 리더십에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확실하게 정말 국가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진정성 있는 모습을 보여줄 때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예를 들면 민생 법안을 야당에서는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금 법안 발의를 하고 지금 만약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한다면 재결까지 있잖아요. 그 이전에 대통령이 영수회담이라든가 여야 원내대표단을 초대를 해서 민생회복과 관련된 진정한 안을 내놓고 서로 협의하고 그 가운데 새로운 안을 도출하고 이러한 것들을 이루어지는 모습을 볼 때 우리가 서로 변화할 수 있고 새로운 안도 만들어질 수 있고 정책과 법안이나 예산이라는 것이 예측 가능하겠구나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당장 뭐냐면 대통령은 모든 법안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하는 그런 모습만 있을 때 과연 여야가 발전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저희들은 아침에도 저희 박찬대 원내대표가 기자회견을 통해서 영수회담을 하고 대통령이 참여하는 여야정 협의체를 한번 해보고 그 가운데 국가에 대한 정말 무엇을 할지에 대한 논의의 테이블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냐라는 부분을 저희가 강조하게 된 겁니다. 네. 제가 좀 더 언급하자면은 저희는 사실 이 실무적인 여야정 협의체는 조건 없이 구성하자는 생각이었습니다. 지금 국회에서 여러 가지 특검이라든지 탄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여야 간의 갈등을 키우고 있고 상임위에서도 여러 가지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할 일은 해야 되고 우리가 통과시켜야 되는 법들을 정말 간절하게 기다리는 우리들의 국민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국민의힘은 아무런 조건 없이 단서 조항 없이 여야정 실무협의체를 만들어서 우리가 빨리 처리할 수 있는 거는 하자. 그리고 어제 정책위 의장님들께서도 만나서도 그런 공감대를 형성했기 때문에 오늘 그런 거를 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을 제가 드린 겁니다. 제가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린 것은 여야가 쟁점이 없는 법안은 상임위원회에서 바로 통과시킬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구하라법이라든가 특히 이제 간호법이라든가 조금 더 접근이 되어 있는 전세사기 특별법 같은 경우는 서로 논의해서 상임위에서 통과시킬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러한 근본적인 통과시킬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근본적인 문제가 어디에 있냐면 저는 대통령이 이 국정 운영에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좀 통크게 진정성 있는 모습으로서 국정에 임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면에서 영수회담이라든가 대통령이 참여하는 여야정 협의체를 통해서 법안과 예산을 정말 진지하게 국가의 위기를 관리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선행지수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언제든지 만나서 법안 통과시킬 수가 있는 것이죠. 정책위장도 만나고 또 우리 배준영 수석과 만나서 쟁점이 없는 법안들은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방금 박성준 수석님께서도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여야정 협의체 구성 관련해서는 조금 이견이 있었지만은 저희가 뭐 합의한 것도 있었습니다. 이 방안에서 8월 중에 본회의 별로 얼마 남지 않은 8월 본회의 중이더라도 쟁점이 없는 꼭 필요한 민생 법안은 우리가 처리하기로 그럼요. 그렇게 뜻을 모았습니다. 네, 그런 거는 그것대로 이제 진행하도록 하고요. 여야정 협의체 관련된 것은 조금 이견이 있지만은 그것은 좀 더 수기하고 협의해 나가는 과정을 거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네, 처리하기로랑 그 합의한 민생 법안은 어떤 것들을 말씀하시나요? 아니 지금 이제 예를 들면 쟁점이 없는 뭐 구하라법이라든가 특히 이제 간호법 같은 경우도 좀 국민의힘에서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충분히 여야가 합의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고 전세 사기 같은 경우는 조금 쟁점이 아직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건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예. 그럼 그거를 상임위를 통해서 하더라도 괜찮다는 말씀이시죠? 아, 그럼요. 예. 네, 네. 아니 어제 정책위장도 그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쟁점이 없는 법안에 대해서는 네. 정책을 바로바로 입안을 하고 통과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렸기 때문에 네. 원내수석도 같은 입장이라는 겁니다. 혹시 그러면 민생회복 지원금 같은 것들을 대통령께 좀 건의를 하실 생각이 있으신지, 그러니까 그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도록. 제가 이제 그 말씀을 드리는 거죠. 네. 제가 이제 민생과 관련된 부분이 있다고 하면 대통령이 진정성 있게 저희 야당은 민생회복지원금 특히 저희들도 뭐 제가 이제 정치 활동하면서 지역 다녀보면 다 어렵다는 거거든요. 그럼 추석 전에 새로운 마중물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자금 선순환 구조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민생회복지원금은 발의를 한 거였는데 그러면 정부 여당도 여기에 걸맞는 안을 좀 내서서 민생회복과 관련된 것들을 충분히 수기하고 논의해서 법안을 만들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국민의힘의 그러한 모습, 특히 이제 대통령의 그러한 모습이 없는 상태에서 우리가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금 이렇게 법안 발의한 상태에서 거부권 행사한다고 하면 과연 그런 진정성이 있겠느냐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희가.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도 좀 첨언하자면은 저희는 이제 다른 명칭을 부르는데 현금살포법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단기간에는 그게 소비를 진작할지는 모르겠지만은 결국은 물가를 올려서 소비자의 지갑을 닫게 한다든지 이자율을 높여서 실질적으로 가처분 소득을 줄여갖고 이제 소비를 또 줄이게 한다든지 또 이제 실질적으로 법 체계를 이게 뛰어넘는 위헌적인 요소가 있다. 이런 것은 저희가 지난 필리버스터 과정에서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쟁점 법안은 또 쟁점 법안대로 저희가 또 하지만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주당도 이제 민생을 정말 걱정하고 국민의힘과 같은 한 뜻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8월 본회의는 국민들이 정말 시급하게 생각하고 걱정하시고 정부가 꼭 처리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국민적인 공감대가 있는 법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꼭 처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제 배수영님한테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네. 여야 뭐 영수회담이라든가 여야의 어떤 대표 만남이 제가 날짜도 한번 얘기했어요. 노태우 정부에는 여야 대표가 만나는 게 93일 걸렸더라고요. 김영삼 대통령 시절은 110일, 김대중 대통령이 2일, 노무현 대통령이 15일, 이명박 대통령 59일, 박근혜 대통령은 46일,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당일날 만났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719일 만에 만났단 말이에요. 이게 뭐가냐면 야당은 국정을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은 상태가 지금까지 왔기 때문에 그러면 야당을 파트너로 인정하는 진정성 있는 모습을 보여달라. 제가 그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영수회담도 하고 여러분 잘 아시면 정치라는 게 뭡니까? 대통령이 여야 원내대표 만나서 불러서 법안과 예산과 관련돼서 조언도 구하고 어떻게 보면 요청도 하고 부탁도 하고 그런 가운데 정치가 살아나는 것이지 지금 그런 정치가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과연 실무 협의를 했을 경우에 이것이 실효성이 있느냐 이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전제 조건으로서 박찬대 대표가 얘기했던 것은 영수회담이라든가 여야의 원내대표 대통령과 회동이라든가 그런 가운데 정말로 국가 아젠다를 뭘 할 것인지에 대해서 진지한 논의를 하고 그것을 실행할 수 있는 여야정 협의체가 필요한 것이지 당장 지금 여야정 협의체를 했다고 해가지고 대통령이 걷어차버리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 얘기를 제가 드린 겁니다. 여야정 협의체를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과연 실효성과 성과와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에 대한 부분을 제가 강조해드린 것이죠. 네, 좋은 말씀 감사하고 저희는 하여튼 차근차근 뚜벅뚜벅 베이비 스텝부터 간다는 차원에서 이제 만나고 또 협의하고 결론을 내고 하는 과정을 거친다는 의미에서 이제 이 제안을 한 거고요. 보십시오. 오늘 이렇게 만나다 보니까 8월 본회의에 쟁점 없는 민생 법안은 처리한다는 결과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런 노력을 게을리지 하지 않고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자주 만나서 실무 협의해요. 자주 만나. 왜 안 되냐면 걷어 차이니까 안 되는 거니까. 지나갈게요. 감사합니다.